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오늘 밖에 나가보셨죠? 네. 저도 잠깐 외출을 했었는데 정말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춥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래서 목도리로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는데요. 네, 여기에 12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럴 때는 동상이나 동창 같은 한랭 질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강추위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귀마개나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요.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폭을 줄여서 걷고 굽이 낮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에게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선심성 지급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대로 줄었습니다. 세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던 지난 연말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교사가 수능 시험을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의 수능은 폐지하거나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고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8% 줄었습니다. 정읍시가 모든 시민에게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각에선 선심성 지급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가 이달 말부터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10만 7천여 명. 한 명당 10만 원씩이 지급되는데 소요 예산만 107억 원에 달합니다. 정읍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주는 건 지난 2020년 5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는 두 차례에 걸친 전 시민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214억 원, 그리고 지난해 10월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8% 미만자에게만 지원한 정부의 상생지원금에서 제외된 시민 6,500여 명에게 지원한 16억 5천만 원,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107억 원을 포함. 정읍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지역 내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논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한 10만 원이지만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7만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상당히 공감대에 항상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11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 정읍시가 세 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예비비는 337억 원이 넘는 상황. 환영하는 시민도 있지만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없는 사람이라 좋죠. 시에서 뭐 재정이 좀 좋고 또 돈 벌면 또 세금 가져가고 너무 힘들어요. 국민이 낸 세금이 세금을 충을 마이너스를 시켰으면은 그같이 보충을. 그러니까 주는 만큼 또 다른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선거 앞두고 그러면 되게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 그런 말도 사실상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전북 도내 시군 가운데 세 번째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선 곳은 진안군에 이어 정읍시까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0일부터 11일 5시까지 5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0명, 익산 11명, 김제 10명, 부안 4명,
임실 3명 등입니다. 확진 사례 대부분은 가족 지인 간 접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김제 지역 가족 모임과 임실모 어린이집 등과 관련한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진자 수는 3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던 지난 연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에 80만 원씩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여행업으로 등록된 577개 업체입니다.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업체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행업 등록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교사가 수능 시험을 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교수들이 수능 시험을 출제하는 기득권 체제를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현장 교육 감각이 높은 교사들이 100%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의 수능은 폐지하거나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고사로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지역 미분양 주택이 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140채로 전달보다 18.1% 줄었습니다. 이런 미분양 주택은 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입니다. 남원시는 취약계층 시민들을 찾아 심리 지원을 하는 마음안심버스 사업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정신건강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재난심리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남원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활성화하여 심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임실군이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임실군은 오수면 오수초등학교와 강진면 갈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구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순창구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 유지와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구는 근로자 편익시설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등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각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월세로 사는 지역 청년에게 월 최대 16만 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대상은 남원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하고 생활하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50만 원 이하의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입니다. 임차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도와 지역의 정치권은 물론 국회의원들 간 내부 정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권으로 분류하는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은 국토부 계획안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의 정치권은 정부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덕 의원은 대도시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북도는 강속권 교통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호영, 신영대, 한병도 의원은 대광법 발의에 참여했고 윤준병 의원은 강속권 교통체계를 비롯한 개별 법안 마련에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정치력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타시도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경찰청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5대 선거 범죄입니다. 전북 지역 전략 산업인 농생명과 연기금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교육 과정이 운영됩니다. 전북대는 도내 5개 대학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산업계 등 23개 기관이 전북 혁신도시 캠퍼스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이달부터 공동 교과 과정과 현장 실습을 진행합니다. 혁신도시 캠퍼스 과정에는 전북대와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학생 200명이 참여합니다. 김제에 사는 한 부부가 나란히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조정희 씨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앞으로 5년 동안 1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앞서 조 씨의 남편인 최정복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억 원을 기부해 전북 44번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어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